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속 가능한 지구 왜 그린 전환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최근에 그 그린 전환과 관련된 세계의 동향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에서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정체하는 그래프가 있고 살짝 떨어지는 그래프가 있는데 연도별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오렌지색으로 해서 이렇게 정체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그리고 바로 밑에 점점 줄어드는 나라는 유럽입니다. 우리나라는 저기 맨 밑에 있는데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가 산업화 이전 단계에 비해서 이미 온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1.5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 현재 그렇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2018년도 또 2020년도 계속 이것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강한 압박을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저탄소 전환의 노력을 보자면요. EU가 지금까지 가장 먼저 앞서 나가서 지금 이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새로 EU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유럽 그린딜을 발표해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90년 대비 55% 감축을 위한 입법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정부 기간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만 바이든 정부 이후에 계속 지금 녹색 전환, 그린 전환을 위한 그런 강한 그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030년까지는 계속 CO2가 올라가다가 온실가스 올라가다가 2060년까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2050년인데 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030년 대비 감축 목표를 2018년도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 대비 40%의 감축을 하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NDC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것을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목표가 굉장히 도전적인, 참 달성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야심찬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탄소 중립 관련된 내용 중에서 사실 가장 당면에서 우리가 통상 문제로서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CBAM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것을 작년에 EU 그린딜에서 그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EU는 처음에 EU 집행위원회, 그러니까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이미 CBAM을 발표했고요. 올해 6월 달에 EU 의회도 CBAM의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EU 의회가 제안한 수정안은 과도기를 더 줄여가지고 더 빨리 하자. 그 다음에 대상 품목도 앞서 6개 품목이 아니라 여기다가 더 하자. 그래서 유기화학물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수소라든가 암모니아도 더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EU 집행위안은 간접 배출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바로 의회 안에서는 간접 배출을 포함합니다. 이 간접 배출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철강을 만드는데 지금 CBAM에서는 철강 사업장,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에 있는 어느 고로에 거기서 공장에서 CO2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냐, 그거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만약에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전기가 사용됐겠죠. 그러면 이 전기가 어디서 왔을 텐데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과연 CO2가 얼마나 나왔는가, 이제 이것도 같이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직접 그 공장에서 나오는 CO2가 아니라 들여온 어떤 물건이라든가 들여온 중간재라든가 또는 들여온 동력에서 만들어낼 때 나온 CO2를 같이 포함한다. 이게 제 간접 배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목표가 되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보시게 되면은 각 국가별로 우리가 물건을,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데 이거를 다 계산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상품으로 보지 않고 CO2를 얼마나 배출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CO2를 순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산화탄소로 순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순수출국이면 이게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수출국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CO2의 수출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상품을 만들 때 CO2를 굉장히 많이 배출했고요. 많이 배출한 그 제품을 CO2를 덜 배출한 나라로 수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CO2의 가장 큰 수출국이고요. 그 인도, 남아공, 아세안, 대만 다 순수출국입니다. 한국도 순수출국이고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이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들은 순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자기와 다른 나라들과의 또 역시 교역에서의 그 탄소 수출 수입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EU 입장에서 봤을 때 EU가 한국에 수출하고 또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EU와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한국이 EU에 이산화탄소로 수출하는 경우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것을 전부 다 CBAM에 다 적용시킨다고 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EU에 수출할 때 결국은 계속 탄소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내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자, 최근의 동향으로는 지난 6월 달에 G7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기후 클럽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기후 클럽에 가입하는 나라들을 이제 호스트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거와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어떠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진국 그룹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행동을 더욱더 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결국 이 기후 클럽에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가입하고 어떠한 약속을 하고 가입을 할지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논의를 해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의 차원에서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을 보겠습니다. 이게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중요한 우리가 품목이 배터리, 희토류, 수소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반도체도 탄소 중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탈탄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아까 CBAM도 얘기했습니다만 CO2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정밀하게 계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로 거기에 반도체가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반도체 공급과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미중 그 경쟁 상황에서 중국의 그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서는 미국과 그리고 장비를 제공하는 일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생산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과 그리고 대만 이런 나라들이 연대를 통해서 결국 반도체에 대해서는 완전한 이 공정을 100% 공정을 다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그 국가로부터 상당히 의존을 해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의 경우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열세인데 비해서 배터리에서는 중국이 우위입니다. 배터리를 만들 때는요. 원료가 있고 또 4대 소재라고 하는 중간재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있는데 결국 원료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그 장악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배터리 만들 땐 코발트, 리튬, 흑연, 히토류, 바나듐 이런 게 다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장악력이 굉장히 높고요. 보시게 되면은 코발트는 26%밖에 안 되니까 좀 코발트는 뭐 괜찮은 거 아니냐 하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최대의 코발트 산지는 DR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그 전 세계 한 70%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코발트를 채굴권을 거의 다 현재 중국의 기업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원재료도 그렇고요. 4대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제조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이 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배터리 제조의 상류 부문을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 중국은 이 배터리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배터리 관련해서도 지금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그 배터리 생산을 모든 걸 전부 다 미국 내에 다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있고요.
유럽은 이제 EU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이미 2017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내에서 배터리 생산 기업을 현재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기차 분야에서 이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많은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도 계속 아주 굉장히 고품질의 그런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탈탄소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전 세계 직영학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구리, 니켈, 코발트,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마치 우리 화석연료 시대 때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중동 국가로 힘이 몰리듯이 바로 이러한 새로운 광물을 생산, 분리, 정제해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힘을 갖게 되는 바로 이러한 시대로 갔기 때문에 그 경제 지형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탈탄소 자원별 생산 상위 3개 국가의 글로벌 비중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일부 국가에 아주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만약에 이러한 광물이 자국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탐사를 안 했거나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편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탈탄소 하는 것에도 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지속가능하고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그런 저탄소 경제 구조의 모색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요.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논의에서도 결국은 선진국,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은 빠른 발전에 따라서 과거의 개도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CBAM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야 되고, EU의 탄소 배출권과 우리의 탄소 배출권의 동등성을 인정해서 우리의 탄소 배출권 시장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는 충분히 재활용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중국 이외의 다른 그런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을 찾아내야 되고, 히토리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특히 CBAM과 관련된 그런 기업에 있어서는 CBAM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